지난주 BTS 지민이 한국 남성 솔로 최초로 빌보드 핫 10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한 주 만에 45위로 떨어졌고 차트 역사상 1위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곡이 됐습니다. 이미 음악 웹진 이즘에서는 지민의 1위가 총공의 결과라만 비판했어요. 스트리밍 지수는 낮은데 팬들이 모금까지 해가며 다운로드로 음원을 구입해 오른 순위라는 거죠. 아미는 빌보드가 BTS가 1위를 한 후로 항상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지민의 1위는 주 4회 반영하던 음원 다운로드 수치를 주 1회로 감소한 후 나온 첫 결과거든요. 근데 한 주 만에 사전 고지 없이 평생 단 1회의 판매만 집계 하는 걸로 기준을 바꿨다는 겁니다. 덕분에 세일즈 집계에서 10만 회의 수치가 사라져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민을 대상으로 한 타겟 필터링이고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K-팝은 빌보드 차트에도 차별받고 있을까요? 궁금한 분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빌보드는 1894년 창간돼 매주 발행되는 미국의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잡지입니다. 빌보드지에 차트가 생긴 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30년대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주크박스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차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차트는 1958년 빌보드를 대표하는 차트 중 하나인 핫100 차트가 됩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빌보드 200 차트가 생기고요. 빌보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로컬 차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패권 국가죠. 팝이 탄생한 곳이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비틀즈도 영국 밴드지만 세운 기록을 이야기할 때 빌보드 차트 기록을 이야기하지 영국 차트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당연히 한국도 빌보드 차트를 의식해왔습니다. 빌보드에는 메인 차트인 핫100과 빌보드 200 말고도 무수히 많은 차트가 있거든요. 한국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오른 한국 가수는 김범수입니다. 2001년 빌보드 100 세일즈 차트와 에어플레이 차트에 하루를 영어로 부른 헬로우 굿바이 헬로로 올랐어요. 이를 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음반사 국도레코드에서 상당한 프로모션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아, 빅뱅, 여자친구 등이 빌보드의 서브 차트인 핫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 월드 앨범 차트, 월드송 세일즈 차트 등의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획사와 언론은 한국 음악이 빌보드에 올랐다면 난리를 부렸죠. 그리고 2009년 한국 최초의 빌보드 핫100 진출곡이 탄생합니다. 그 곡은 바로 그전에도 제일 한국인 3세 투아테이가 멤버인 디라이트의 그루브스 이스 인더 하트가 1990년 빌보드 핫100 4위까지 오른 적이 있죠. 하지만 한국 프로듀서가 제작한 한국곡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처음 오른 건 2009년 76위에 오른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처음이에요. 이 곡은 2000년대 빌보드 핫100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빌보드에 아시안이 진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꼼수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2009년만 해도 CD 구입 대신 음원 다운로드가 대세이던 시대인데요. 원더걸스는 함께 투어하던 조나스 브라더스의 인기가 많은 어린이 의류 브랜드인 저스티스 매장에서 싱글 CD를 팔았어요. 음원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9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덤핑으로 팔아 세운 기록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는 차트에서 사라졌고요. 나중에 JYP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진입을 위한 덤핑 판매는 굳이 K-팝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의 원스 잇 데이인데요. 이 곡은 릴라스 X가 깨기 전까지 빌보드 핫100 역대 최장 1위 곡의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곡 역시 싱글 CD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레코드점을 푸시하고 4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과연 이건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꼼수일까요? K-팝이 강세를 보이는 차트는 핫100보다 빌보드 200입니다. 빌보드 핫100은 하나의 곡을 라디오 에어플레이,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실물 음반 판매량으로 집계합니다. 빌보드 200은 음반 판매량을 집계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빌보드 200도 전과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실물 음반 1개 판매 이꼴, 10곡 다운로드 이꼴, 1500곡 스트리밍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실물 음반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라입니다. 이는 K-팝 팬이 음반을 여러 장 사기 때문인데요. 멤버별로 존재하는 버전, 랜덤 포토카드, 다양한 포맷, 팬미팅 응모 등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음반을 사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빌보드 200 차트에서 K-팝 그룹을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빌보드 200에는 올랐는데 핫100에 못 오른 팀들도 생겼죠. 덕분에 K-팝은 팬덤은 확실하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없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처음 차지한 그룹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의 K-팝 최초 기록은 대부분 방탄소년단이 세웠죠. 방탄소년단은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시작해 지금까지 6장의 음반을 빌보드 200 1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두 번째 K-팝 그룹은 누굴까요? 2019년 SM에서 결성한 프로젝트 윤의 슈퍼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슈퍼엠은 데뷔 이후 가장 빠르게 빌보드 200에 진입한 남성 그룹이 됐고요. 근데 방탄소년단 때와는 다르게 여러 비판을 받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공연 티켓과 음반을 묶어 판매하는 번들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현지 음악가들도 흔히 쓰던 방법인데요. 슈퍼엠은 여기에 국내에서는 음반을 발매하지 않아 전 세계의 팬들이 해외 구매를 통해 미국에서 발매한 음반을 구입하게 했고요. 60종이 넘는 번들의 개수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팬덤이 일정상 확보된 그룹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차트 1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슈퍼엠이 증명한 거죠. 이후 2020년부터 빌보드는 머천다이즈 번들 방식의 음반 판매를 개편합니다. 슈퍼엠 때문만은 아니고요. 셀린 디온, 카니 웨스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수많은 팝스타 앨범 역시 번들 판매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12년 발매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에서 처음 10억 뷰를 넘긴 곡입니다. 전세계 30개국에서 아이튠즈 음원 차트 1위에 오랫동안 올랐고요. 하지만 마룬5의 원모나잇에 밀려 단 한 번도 핫백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빌보드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음악 수익 미디어를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2013년 3월 빌보드는 유튜브 플레이수를 차트에 반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우어의 할렘 쉐이크가 댄스 챌린지로 유튜브에서 밈이 되며 5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이 곡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때문에 악평을 받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짐에서 별점 2점을 주기도 했죠. 원래 할렘 쉐이크는 발매되었을 때 피치포크에서 베스트 뉴뮤직으로 꼽혔던 곡이거든요. EDM 트랩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트랙인데 밈으로 핫백 1위를 했다고 오히려 평가절하 당한 거죠. 결국 빌보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어뷰징을 막기 위해 계속 차트의 기준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차트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니까요. 빌보드 핫백에서 라디오 에어플레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발견하는 가장 큰 매체는 라디오거든요. 미국 음악 업계는 라디오 홍보에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DJ들에게 홍보비를 지급하는 페이올라라는 관행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죠. K-팝은 미국 라디오에서 잘 재생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미디어다 보니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노래를 잘 플레이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연령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미국 라디오는 구매력 있는 18에서 34세 성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K-팝은 미국에서 10대를 위한 음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팬덤 연령은 밀레니얼과 X세대가 더 많은데도 말이에요. 미국의 많은 아이돌 그룹 역시 이런 이유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라디오 선곡 신청 운동을 했죠. BTS on the radio! 결국 방탄소년단의 첫 빌보드 핫백 1위 곡은 영어 가사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됐습니다. 이 곡은 미국 팝 라디오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는데요. 히트곡임에도 여전히 작곡 가수보다는 적게 재생됐습니다. 비단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 K-팝 팀 모두 그래요. 결국 K-팝은 라디오의 플레이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팬들이 조직적인 승인과 다운로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빌보드가 생각하는 핫백의 기준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일 겁니다. 팝이라는 단어부터가 많은 청중에게 사랑받는 대중음악의 줄임말이죠. K-팝은 상당 부분 팬덤에 의존한 음악입니다. 그전에도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팬덤이 강한 음악가는 있었으나 대부분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미국 뮤직 비즈니스에서 지금까지 K-팝을 반긴 이유는 강한 동원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빌보드, NME, 롤링스톤즈 등의 영미 올드 미디어가 K-팝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이고요. 이는 동시에 견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미국의 기존 K-팝 컬처와 K-팝 비즈니스 모델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민이 빌보드 차트 1위에서 최대작 폭으로 떨어진 건 이를 상징하는 사건처럼 보여요. 지민 이전에 가장 크게 추락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윌로우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곡의 1위를 유지하기 위해 0.39달러에 판매하고 다수의 리믹스곡을 발매했어요. 결국 그 다음 주 38위로 추락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팬덤이 큰 가수죠. 이 때문에 팬덤 비즈니스가 발달한 K-팝을 벤치마킹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2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 미드나잇은 20종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고 바이닐은 4장을 모으면 시계 모양이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미드나잇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장 성공한 앨범이 됩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얼마 전 K-팝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쟁 장르로 이야기하는 라틴팝과 아프로비트에 비해 K-팝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합니다. 네, 맞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미국에는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팬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경향이 될지 한계로 작용할지 아니면 더 큰 형태로 진화할지도 모르고요. 다행인 건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충이나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레건스가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장면을 예전에 상상할 수나 있었나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 BTS가 1위를 하기 전 빌보드 차트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차트가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발견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할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차트가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반영한 순위는 아니잖아요. K-팝의 역사는 지금도 매일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는 역사적 일부분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빌보드 그거 그냥 로컬 차트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웃으며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동기탐구 채널 사람들은 왜 하박국이었습니다. 함께 탐구를 이어나갈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